안녕하십니까. 거제신문방송의 김동승입니다. 오늘은 거제 정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22대 거제 총선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영배 기억신당 선대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결종 국민의힘 조선특보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옥영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성태 거제신문 편집국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나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각 당의 자리를 또 보면 그 등락의 자리가 지금 확연하게 표가 나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도 지역에 같이 반영이 되면 지금 드러나 있는 수치 자리하고는 꽤 다른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여론조사 추이를 쭉 한 세 차례 이리 지켜보면은 약 7%에서 8%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은 이번 총선은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망합니다. 우리 거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재선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이 저는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오직 이번 선거는 거제 경제부터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거제 환경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정쟁보다 민생, 거제 경제를 돌봐야 한다고 저는 힘주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3일은 거제, 4일은 국회라는 원칙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하는 걸 늘 거제 시민들이 봐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이나 행정에 충분한 그런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미래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겸비된 그런 적격한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많은 선배 거제 위원님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는 유능한 후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노동자와 서민과 어려운 중산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치를 펼쳐보고자 우리 백강용 후보가 뛰어든 건 20년이 넘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국회를 가서 이걸 정책 같은 걸 입법화시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겨주는 게 이 사람이 해야 될 책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우리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국회로 가야 될 장군이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수장이 되시는 분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없어졌다는 자리는 이건 엄청난 지금 문제이기도 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장께서 공약을 이야기하고 또 그 지역에 개발하겠다는 이야기 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참조에 대한 계산과 이 돈이 들어갔을 때 효용에 대한 내용을 고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을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하나부터 보내서 그 어떤 그 일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겨줘야 된다. 우리 지역의 이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잘 만들어 나갈 건 하는 것이 이번에 관전 포인트고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제 교통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를 구성해서 거제의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른이 누구냐 그리고 힘 있는 정부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저는 이번에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우리 거제는 조선 노동자의 도시고 노동자들이 많이 집합되어 있어서 사실은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따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먼저 서론적인 측면에서는 양당 체제가 힘의 논리로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과 이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또는 우리 거제 시민들이 반목과 갈등만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관전 포인트로서는 거대 양당의 그 행포에 대한 제3지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러한 이기주의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평등하고 관계가 부신에서 대립이 아닌 화해와 성장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우리 김범준 후보다. 또 젊은 층들을 유도하는 우리 개혁신당의 김범준 후보가 나와서 또 젊은 층이나 양당 체계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투표를 해서 또 투표율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한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분이 됐든 또 나름대로 이 정치 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되면 저희 당이 이 변화를 요구하는 저희 당이 훨씬 유리한 어떤 곳에 가지 않겠나 생각을 들고 저희들은 남은 기간 동안 후보의 공약과 열심히 잡아도 있겠지만 투표를 독려하는 그 일을 저희들 또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된 내용들이 지역 이제 아까 뭐 정권 시발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적당히 말씀을 드렸었고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내용이 제일 우선적인 내용이라고 저희 후보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조선의 문제가 지금 있는데 아까 그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의 경기는 회복되어 있는데 정작 거제의 경기는 더 어려운 것 같다. 왜 그런가? 이런 늘어났는데 어려워졌는가? 이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그 외국 노동자들의 이제 유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겨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5년, 7년 동안에 3만여 명이나 인구가 지금 우리가 빠져나가는데 그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좀 더 나은 근로의 환경, 고임금에 대한 자리를 찾아서 가진 자리인데 그럼 이 자리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이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조선이 살 수 있는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자기가 국회에 입성하면 첫 번째로 그 하고 조선 산업기본법을 제정을 하겠다. 해서 그 세부적인 모든 내용들을 조선업을 하는 업이나 하는 종사자나 그 다음에 그 업의 주체나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조선이 우선에 둬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후보의 첫 번째 조선에 관련 공약입니다. 조선 산업 문제하고 그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거가대교가 나아지면서 조선 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때 거가대교가 나아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지 못해서 거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고 지금 조선 산업은 좋아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TX 문제나 가덕신공항, 장목관광단지 이런 것들을 좀 인프라를 구축해서 교통이나 관광 인프라를 좀 구축해서 거제 발전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 설준 국회의원이 제1호 공약으로서 기업 핵심파크 안정전 진행들을 지금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그 연계돼서 그 배후 도시를 만드는 장목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기회발전 특구 유치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가능하려고 준비를 하려면 힘있는 여장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거제가 그렇습니다. 천혜의 환경하고 조선의 세계적 1번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법화된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후보 김범준 후보는 조선산업 기본법을 깊이 있고 제정해야 됩니다.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은 임금, 관광은 관광,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 현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첫째 인구가 증대돼야 되는데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제가 볼 때는 거제 경기는 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전체 정부 때 이게 뭐 좀 사실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사고 국가 상단 재추진을 꼭 실현할 것입니다. 입법화해서. 그 다음 거제시 부산 편입을 기필코 실현해야 되겠다.
그럼 세 번째로 거제 전역에 관광 조선 특구를 꼭 실현하고 싶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쉽게 말해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쉽게 말해서 정립하기 위해서 병의원을 갖다가 영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출산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또 시급하고 어려운 게 또 우리나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역대까지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이제 돈이면 해결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15년 사이에 200조가 넘는 돈이 지금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이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게 싱가포르 예를 들은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 심각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최하위에 지금 들어가요. 성격이 돈이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금 혹시 우리 아이들 출산하고요, 소화를 받지 못하는 병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그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아동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동병원이 하나 있는데 아동병원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제 협소한 부분도 있고 공공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은 병원을 차리시는 분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실질적으로 그 출산 장려를 위해서 돈 투입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 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확실한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후보는 이 확실한 대안이 뭐냐. 병원이라도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자.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지금 부산에 이제 우리가 그가 대교를 넣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왜 가야 되느냐. 결국 우리 여기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지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면은 충분하게 우리 거제도 애들 키우기 좋고 편하다. 이런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유치원이나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람의 생명에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겠다. 부산에 예속되는 부분이 과연 거제 시민들이 원하는 자리일까? 그게 또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생각에서? 예. 그대 양대 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또 부산에서 충분한 그 재정적 여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물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실현시키고 싶다. 경남에서 볼때받는 곳이 아니고 대우받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사곡 상단 재추진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 설준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래 사곡 상단은 조선소 해양 플랜트 땅이 필요해서 약 100만 평이나 150만 평을 조성해서 해양 플랜트 산업으로 가자 해서 만들어진 건데 조선 경기가 악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곡 상단이 백지화됐습니다. 조선 특구 지역을 해서 그 땅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나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럼 사곡 상단이 무조건 조선 특구 지역을 정해지면 그 사곡 상단을 조성해도 된다는 것은 좀 위치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다른 뜻이 있으면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으로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우리 설준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 계획대로 배후 도시로 만드는 것은 좀 가능하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히. 그래서 실행적 시행을 많이 하는 것이 법률을 기본으로 해가 하는데요. 법률이 이 조선산업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되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법률로 제정되더라도 그 사곡 상단을 조성해서 그럼 거기에 뭘 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가 민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민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지금 안 돼 있고, 양대조선에서도 그 땅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있고, 그래서 사곡 상단을 조성할 거냐 말 거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곡 상단을 한다면 그 우리 설준 국회에 말한 것처럼 KTX가 만들어지면 그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그에 맞는
그 인수자들이 나타나지 않겠네. 그다음에 우리 옥룡문 위원장한테 예. 전 한두 가지만 좀 묻고 싶은 게 요즘 그 민주당에서 거가대교 통행료를 반값이나 무료화 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거셨더라고요. 고가대교 통행료를 반값을 줄일 수 있고 무료화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민주당이 플래카드 붙은 것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막고 조선직영화를 좀 추진해서 그 내수 지역 경제를 좀 살리겠다는 그런 것들도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 조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최준 의원이 주장하셨다고 하고 지금 박홍 씨는 주장했던 지금 우리 휴일날 가고 출퇴근하는 이 지금 예산이 추가되는 비용이 지금 한 10매덕 된다 그러시죠. 지금 근원적으로는 무료화 가야 됩니다. 우리 이 통행료가.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로 민자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우리가 저기 국도로 가기 전까지는 지금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그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자는 노력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고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사실 뭐 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제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다음 지금 아까 우리 조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 들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노동력이 충당은 되는데 지역 경제나 조선의 경쟁력에서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조선이 경기는 회복되었는데 사실 사업자 주체가 돈이 지금 되는 구조는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계를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2, 3년만 더 가다 보면 그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제일 첫 번째 자리가 임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후보님은 후보를 그러면 어떻게 임금을 높여줄 것인가. 이게 우리 지방정부와 국가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회사와 여러 가지 긴밀한 어떤 논의 구조를 가져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의논을 했었고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 백준 의원님이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아직 언제쯤 통과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 그 위원님께서 거제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겠다. 별다른 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한다 이래서 지금 뭐 브랜카드를 많이 붙여놨는데 근데 사실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이 부분이 요금을 개인한테 깎아주는 것만큼 사실은 시민 세금으로 보전을 하거든요. 설정원이 조선산업 특별법 제정하고 조선 특구지역 만드는 문제는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5번에 안에 재선이 되면 이 문제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 상권에 도움되지 못하고 그 돈이 어차피 거제 시민이 헬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설중국회의원이 한 것이 출퇴근 시간하고 후일하고 공휴일만 좀 20% 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를 깎는 것도 아까 옥룡문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시에서 약 15억 정도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통계를 안 가져서 모르는데 어쨌든 간 대한민국에서 거가대교 통행료가 최고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깎아내려야 되고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무료화는 안 되더라도 국도가 만들어서 통행료가 5,0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플랜카드로 해가지고 뭐 언론 홍보에만 치우친다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알기도 그 통행료 20% 깎는 데는 엄청난 힘들게 거제 시민들 호주머니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통행료가 많이 내려가지는 못하지만도 최선을 다해서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내매도 불구하고 차도 제대로 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이 가는데 세금으로 통행료까지 내줘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 그 옥룡문 의원님도 말씀을 하는 그런 공약 속에 반값을 하겠다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사실은 이 세금을 준다는 게 좀 그렇다 이런 부분이 듭니다. 돈 안 쓰는 그 근린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을 봐야 되는데 범죄자가 능력을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하는 인물 검증을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서 선거에 임해 주시면은, 투표에 임해 주시면은 충분하게 걸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게 좀 시끄럽고 이래 해야 되는데 조용한 거는 좀 아쉽지만 돈 안 쓰는 선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번 선거처럼 돈 안 쓰고 인물과 정책을 통한 선거가 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주요 지지층은 당연히 거제 시민이고, 거제는 노동자의 도시다 보니 당연히 노동자 시민이지만 최고의 성부는 인물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뱅강용 후보가 그때 시장이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항을, 그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찬성 냥서를 피기다 보니까 대우조선 노조간부들이 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고소고발이 되어서 집행유예까지 받고 가들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지역에도 해남 문제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대우 매각 건 때문에 조금 전에 배 시장님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찾아와서 왜 거제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어떤 그 항의성이 어떤 문제가 생겨져서 고소고발건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또 집행부나 의회가 그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우리 노동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고, 어쨌든 지금 하나로 또 어떻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걸린 선거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선거를 하신 분들이 세 분 다 계십니다. 저도 20년 전에 처음에 선거를 출마할 때가 이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시연을 뛰어들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돈 선거였습니다. 근데 나는 좀 특정 후보를 지탄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정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나가는 것인데, 우리 후보는 아시다시피 꽤나 오랜 시간 선거를 해보신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클린 선거를 일관되게 조정해 오신 분이고, 정책 선거에 기본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저희 후보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이고, 이후의 문제는 변화에 따라서 유심히 관찰하겠다. 시장 떨어지면 2년 뒤에 국회의원 오고, 또 국회의원 떨어지면 시장 오고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시장 놓으실 분들은 시장 놓고, 또 국회의원 놓으실 분들은 국회의원 나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이 업무 분담을 해서 그 시민들이나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지금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소임이 있다. 나는 이 국회의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 일에 모든 것을 난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당선되기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일에 매진을 하겠다. 그래도 혹시 떨어지면 무작입니까? 지금 말하는 재선거가 어떻고 보궐선거 어떻고 이런 이야기, 그런 지방선거에는 난 여기 다 하고 우리 당에도 유능하신 후보자들이 많다. 그게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그분들은 하시는 자리지, 나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보궐이면 이런 자리는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명확하게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